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의 대인 관계와 여가 생활 그리고 화 다스리고 꼰대 탈출하기를 2주 동안 강연할 노년 플래너 양병선입니다. 그러면은 노년기의 대인 관계와 여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독거노인과 그 다음에 노인 부부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66.8%였던 것이 2020년에는 12%가 증가한 78.2%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와 동거 가구 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27.1%였던 것이 2020년에는 7%가 감소한 20.1%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단독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 및 소외 현상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려움 및 우울증 증가로 자살률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서 10만 명당 58명으로 나타났어요. OECD 평균 사망률이 10만 명당 18명인데 우리나라는 40명이나 더 많아서 아마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및 건강 관련 외에 나머지는 다 대인 관계의 문제였어요. 따라서 노후의 대인 관계가 좋으면은 인생 관계가 술술 풀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맨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나요? 그 답변은 노년기의 사회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 요청 방향의 이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타운으로 가는 방향이 지지 요청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맨 먼저 1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혈연이 되는 맨 먼저 배우자, 그리고 자녀, 손자녀, 친척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비공식 관계인 친구나 이웃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의사 공식 관계망인 종교단체, 지역 모임, 또 아파트 경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공식적 관계망인 119나 경찰서, 그리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 로버트 웰딩어는 자기의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가 결정되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에 1421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해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0세 이후에는 행복에 뭐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먼저 이 고독이나 고립감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은 몸과 이렇게 정신과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관계, 또 형제 자매관계, 친구관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이유는 그 베이비붐 세대인 경우에는 그 은퇴 후에 부부와 함께 사는 기간이 19.4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개 활동 공간이 이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은퇴 후에 우리 아내분들이 남자분들을 무슨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다 두고 밖으로 외출을 하면은 뭡니까? 근심 덩어리. 그렇다고 또 남편하고 같이 외출을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짐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같이 집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은 소위 많이 이야기하는 왼수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혼자 만약에 외출을 나갔다 그러면은 사고 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은퇴 후에 남편이 한 6개월 동안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돌아왔냐? 빚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빚덩어리가. 이렇게 나름 이런 덩어리라는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그 남자분들은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 아내의 사진을 쳐다봅니다. 그 아내 사진이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어 하고 이제 용기가 필요할 때 이제 아내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는 이제 부부관계를 재점검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그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황혼 이혼율이 37.2%나 이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라는 것은 말이 잘 통하는 부부예요. 말이 잘 통하는 부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부가 하루에 몇 분 동안이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까? 보면은 여자분들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할 때는 보니까 20분이나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도 못다 나눈 이야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남편하고는 하루에 2, 3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이런 침묵은 금이 아니고 이렇게 독입니다. 독. 응? 이 침묵이 어떨 때 보면은 부부 싸움할 때 이 싸움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후에 이렇게 부부가 각방 쓰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그 여성 주간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52%가 현재 각방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 아내가 일부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각방을 쓰자고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지붕 아래 이렇게 살면서 그 앞으로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은 어떻든 간 부부가 서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 여기서 이제 노년기에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위한 준비는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노화했고 또 은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이렇게 감소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재설정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부부관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이제는 남편도 스스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전통적인 남녀 역할 관계를 재조정해서 이제 각자에게 이렇게 여가 시간을 주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사는 부부가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서로가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사생활을 존중해서 그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보면은 그 여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좋은 분위기에서 자기 마음을 확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 케이브맨이라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그 서로 부부간의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노년기의 그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만을 위해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고 부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먼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자식이 먼저 독립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마음적으로 먼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나 또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노후에는 그 성인 자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노부모는 자녀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양보다도 그 정서적인 부양과 이렇게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존중해주고 지나친 기대나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무조건 다정하고 그리고 가깝게 친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형제 자매의 유형은
친근성과 연관성, 그리고 그 시기 및 분노의 네 가지 측면을 평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유형은 이 친근한 형제 관계, 그리고 잘 맞는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적인 유형은 그 책임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근감이나 연관성은 중간 정도이고, 또 접촉은 빈번하지 않고, 정서적 지지도 이렇게 드문 편입니다. 오직 그 혈연 관계라는 끝만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또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담한 관계나 적대적인 그러니까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좋은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서로 친밀감을 유지하고 이 정신적이나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친구는 그 정서적 건강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 속담에 친구는 나의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친구와 정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친구끼리 이렇게 335 모여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를 이렇게 사귈 때는 친구의 수보다 그 우정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는 솔직하면서 공감과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 있는 척,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금물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라고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이렇게 취미 활동이나 이렇게 평생 교육 활동에 이렇게 서로가 참여를 하면서 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가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이웃 및 그 외의 관계에 대한 이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웃과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과 도움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까이 있는 이웃이 뭐 119에 연락을 해주던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이 관계에서는 이 아파트에 살면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그 사례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명심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겠습니다. 이 좋게 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주 금물입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요새는 이제 반상회 같은 것도 없어졌지만은 이렇게 서로 지역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할 때 이제 지역 속에 녹아들어서 이웃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요새는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동단위로 많이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봉사 활동할 때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보람이 더 올라가고
또 서로의 관계도 더 끈끈한 관계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대 간, 특히 이제 나이 분들이 젊은 세대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이 모든 게 틀린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은 다를 뿐이다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한다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 청량 음료와 같은 그 세븐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클린업은 자기 개인과 또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며 살고, 또 드레스업은 복장을 좀 이렇게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멋있게 이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쇼업은 보면은 이제 그 무슨 동창회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참석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위축되지 말고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대신에 이제 동창회 가면은 셧업 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좀 남의 이야기도 좀 경청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페이업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낼 만큼은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줘야지 다른 사람도 참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얼업 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거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당당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선 자기를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남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꼭 당당한 이런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대신에 기브업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으면은 포기할 것은 그냥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쿨하고 멋진 그 어른이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인간관계가 그 쑥쑥 좋아지는 대화 스킬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이제 노후가 되면은 청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남을 욕설한다던가 비난하는 그런 폭력적 대화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 얘기할 때에는 언제나 이 온건한 대화법, 부드러운 대화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비난하지 마라. 보면은 그 불평할 사람은 불평한 것만 눈에 보여요. 또 이렇게 칭찬이나 할 사람은 이렇게 칭찬할 것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라 하는 것이 이제 대화 테크닉의 이제 가장 중요하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그 맛있는 1, 2, 3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1분을 이제 자기가 말을 하고 2분 동안은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대화법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3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은 스마트폰 꺼내놓고 문자 보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맞장구는커녕 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맛있는 123 대화법을 이렇게 숙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활용을 한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라 할까 신뢰와 친밀감이 이렇게 쌓여서 원만하고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연하신 대로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좋아지셨으면은 이제는 함께 즐기는 여가 및 사회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노인들의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은 현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이 취미 및 여가 활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37.7%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경제 활동이 25.4%, 그리고 친목 활동, 종교 활동, 기타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실태에서는 그 은퇴하면은 여가 시간은 증가하지만은 대신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득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또 뭐 아프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재 실태예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여가 활동을 잘 하고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의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와 행복이 증진됩니다. 그러니까 취미 및 사회활동을 하면은 첫 번째 정신적이고 이렇게 체력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목 활동으로 고독과 소외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잠재적인 자기의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세에 전통 문화를 전수해 주는 그러한 그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사회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이 삶에 대한 활력과 만족도를 증진시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에 끌려가지 않고 그 세월이라는 시간을 올라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통제력을 갖고 이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여가 생활을 잘할 때의 장점들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십니까? 예. 취미가 생기면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 취미 및 여가 활동 분야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행 및 오락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과 스포츠, 운동, 그 웰니스 활동이고, 다음이 이제 취미와 창작 활동하는 교육 분야, 또 그 사회 참여 및 봉사 분야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후 활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은 소극적이고 소비형인 그런 여가 활동이 52.7%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TV 시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 또 식사 모임 등의 휴식형인 그러한 여가 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적극적이고 이 생산적인 여가 활동인 그 스포츠 활동과 문화 활동 등 이런 이 보람을 찾는 여가 활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취미를 발견하는 법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은 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그 이제 어렸을 때 뭐 악기를 배우고 싶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화 촬영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보고 잘한다는 것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학원이나 뭐 요새 이제 문화센터, 뭐 주민센터 이런 데서 많은 강좌가 많으니까 일단 다양하게 가서 이제 참여해 보고 자기에게 이제 필이 오는 분야, 그 분야를 좀 자기가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가 활동 시에 고려할 사항들은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탕 위에 또 이제 여가 활동을 잘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이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가 뭐 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여가 활동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 숨어 있는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함께하는 여가교회, 그러니까 동호회, 뭐 동이나 구청의 프로그램 등에 이렇게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가 정보망을 구축해 가지고 요새는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뭐 주민센터에서 있다, 뭐 복지관에서 있다, 평생학습관에서 있다 한다면은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가 교육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적인 여가 활동보다 이렇게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수립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되게 스포츠 활동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연세가 들면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70세에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하다가 바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보신 들 보면은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다르다고 다 얘기해요. 실제 그 일본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90세까지 이렇게 자기 혼자 이제 활동하고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11%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고 70세가 넘어서부터 자기 혼자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에. 요새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 요양병원으로 가요. 그 나중에 가면은 이제 와상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런 여가 활동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운동,
이 이제 걷기 운동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독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뒤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를 많이 못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나니까 이 지식을 이렇게 그 전에 못 봤던 책들도 보는 이 독서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해외 여행이나 뭐 이렇게 또를 준비해서 어학 활동하면은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그 생산적인 그런 그 여가 활동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 이런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은 나는 뭐 별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이게 스마트폰 배울 것도 없어.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면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 기술 또 이제 요새는 도시농부다 그래가지고 이제 텃밭 가꾸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여가 생활 설계 팁을 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가 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휴식형인가 아니면은 자기 개발형을 할 것인가 봉사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실천 단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아까 취미 활동을 선정할 때 이제 하는 것 같이 여가 활동을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순위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악기 연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부 댄스 스포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 여행을 정했어요. 근데 1, 2순위는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자전거 여행은 앞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요사이는 이제 그 집 주위에 많은 여가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이 실천 단계에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그 뭐 3가지를 6시간 하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뭐 월, 뭐 수, 목 이렇게 해서 각각 2시간씩 6시간을 하겠다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하기가 더 좋고 자기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여가 활동을 평가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꿈은 현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 색스폰 연주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색스폰을 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이렇게 연주를 해봐야겠다는 걸 상상을 하면서 할 때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가 활동의 사례는 뭐 이제 제 경험을 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는 그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활동형과 활동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서로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형과 비활동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안에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화하고 그 다음에 활동형을 이렇게 함께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활동형 경우에는 취미로 그 인터넷 블로그와 그 다음에 글쓰기, 이 명상 요가를 주로 집에서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로 인해서 밖에 이렇게 활동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소위 이야기한 홈 트레이닝으로 제가 이제 명상 및 요가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뭐 음식을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75kg였던 제가 그렇게 소망했던 70대를 깨고 69kg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6kg를 줄였어요. 6kg를. 그리고 제가 아랫배가 이렇게 불쑥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쑥 들어가고 이렇게 날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동으로서는 그 악기 연주로 이제 아이리스 휘스를 제가 배우고 또 저글링을 3볼까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제가 악기하고 저글링을 이제 배운 목적 중에 하나가 저 손녀하고 같이 놀려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손녀가 이제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합주도 하고 또 이제 활동형으로 공부만 하니까 이 저글링을 이렇게 활동형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소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어떤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집단 비활동형으로서는 저는 이제 영상 제작과 이 독서 클럽에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빛 시네라는 이제 영상 동호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2017년도에는 그 정읍에서 전국 실버 영화제에서 이게 대상을 이제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활동형으로서는 여행과 댄스, 봉사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댄스 분야는 원래 제가 몸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댄스를 잘해요. 그래 아내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가지고 댄스 스포츠를 한 이제 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 서로 이제 침묵을 유지할 때 가서 이제 어차피 댄스 스포츠 시간에는 가서 같이 잡고 춤을 춰야 하니까 제가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아내가 딱 와가지고 같이 춤 한번 추고 나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앙금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장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첫 번째 것이 이제 심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갈 곳이 많아졌어요. 우리 그 이제 인생학교 가면은 이제 둘레길도 가고 뭐 그러니까 뭐 산, 강, 바다 뭐 이렇게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연극 활동 뭐 이런 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갈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호회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하고 새롭게 사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네 번째는 뭐 아무래도 이제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보람을 찾는 그러한 그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일부 좀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러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버 웬델 홈즈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놀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그만두니까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년기의 대인 관계를 개선시켜서 활발한 취미 활동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화를 다스리고 꼰대에서 탈출하기를 강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